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화재 한 번에 카카오가 멈춰섰습니다. 메시지 전송은 물론이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등 각종 서비스가 일제히 먹통이 됐는데요. 사상 최악의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연 막을 수 없는 재난이었는지 카카오 사태가 남긴 숙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준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효은 IT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5일이었죠. 판교 SK C&C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카카오 서비스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늘 이용하던 서비스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을 텐데요. 교수님, 사실 어떻게 보면 특정 기업에 그리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일상에 많은 영향을 줄지는 사실 상상을 못했는데 막상 경험을 하고 나니까 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데이터 중심 사회로 넘어갔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 사이에 좀 잊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시스템에 주로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안전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랬었는데 예. 이제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고 그것이 우리 생활을 지배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되고 네. 이번이 그런 생각을 전환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의 전환의 기회가 될 거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 안 되더라고요. 결제도 안 되고 택시도 안 되고 킥보드도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카카오 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왔으니까요. 이 정도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유저들이 카카오에 많이 종속돼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특히 이번 사건으로 좀 우리가 깨달았고 이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예. 카카오의 간편 로그인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 서비스에도 상당 부분 적용이 됐던 네. 거예요. 가령 행안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민간 영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부의 행정 처리하는 것도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진입이 그렇죠. 카카오라는 채널을 통해서 문 열어버리는 문 열어버리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이 편리성에 목이 매 있었구나. 왜냐하면 그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적 영역은 모르겠어요. 공적 영역까지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큰 깨달음이었었고요. 또 하나가 사적 영역에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죠. 가령 방송할 때도 우리가 작가분과 출연자가 방송을 할 때 소통을 할 때 단톡방에서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고도 맞습니다. 단톡방에서 네.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안 되는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참 앞으로도 소위 말하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네. 수술방 잡는 것들, 야근 짜는 것들 이런 것도 너무나 편하니까 다 단톡방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게 되니까 아예 의료 서비스까지 이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참 이번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전화위복 같은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도 많이 느끼고는 계시겠지만 칼럼니스트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여파를 준 사건이었던 것 같거든요.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그동안 카카오톡이 잘해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2010년대 중반, 2015년, 16년 이때쯤부터 네네. 카카오톡이 좀 슈퍼앱이라고 카카오톡 하나로 여러 가지를 좀 다 할 수 있게 네.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 기반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카카오톡으로 다 예약하고 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좀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보면은 예약 플랫폼이나 아니면 킥보드, 택시 아니면
미장원 네. 이런 것들까지 죄다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제 예약을 하고 물건을 사고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갔거든요. 근데 이게 편해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비즈니스 쪽까지 다 이제 카카오톡이 침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멈춘 순간 사람들이 단순하게 대화를 못하게 된 게 아니라 맞아요.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네. 딱 들어 닥친 거죠. 근데 보면은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카오톡이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좀 불안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게 한쪽으로 쏠린 그래서 이것이 멈춰버리면 대안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발 딛고 있었던 상황 아닌가. 그래서 아까 지금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 아 정말 다시 한번 좀 정신 차리고 네. 여기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전화위복이 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에 카카오 서비스가 이렇게 멈추게 된 원인은 판교에 있는 SK CNC의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난 SK CNC 건물에는 뭐 카카오만 입주했던 건 아니고요. 네이버나 SK텔레콤 같은 다른 또 IT 기업들도 같이 입주가 돼 있었는데 유독 카카오가 많이 피해를 좀 크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이번 사고는 이제 물리적인 거하고 논리적인 것으로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물리적인 것은 카카오가 이제 자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 입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서비스는 이제 SK CNC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그 화재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한 그런 준비도 했고 전력에 대해서도 이중화 준비를 했고 뭐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그 자기네가 이제 데이터를 여러 군데 다중화해 가지고 네. 보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그 여러 군데 나눠서 보관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다른 쪽으로 스위칭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서비스가 그 재개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그런 그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지금 앞에서도 전화위복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예. 우리 옛날에 뭐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한국의 이 그 다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했던 맞습니다. 것처럼 네. 이번에도 우리가 해외 사례를 이제 그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과연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다른 서비스로 연계를 하고 지금 관련된 그 서비스나 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도 있고 네. 그래야 되거든요. 그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그 외국의 중요한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모의 테스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일부러 작은 그 사고를 발생시켜보고 그리고서 이것이 어떻게 파급이 되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계속 자체 테스트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해커들을 동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SBS도 한번 이렇게 침투를 해봐라. 그러면 여기서 모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방어를 다 한다고 했는데 막상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는 것들도 있겠죠. 사실. 예. 그런데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장비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초의 안전 설계를 해놓은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대응 매뉴얼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10%에 30%까지 수수료를 받는 그 돈 중에는 그냥 카카오가 이익을 남겨라 그게 아니고 네네. 자 장비도 업그레이드하고 기술도 더 개발해가지고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낸 돈에 맞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 사실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런 거예요. 한 곳의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는데 이렇게까지 서비스가 멈추는 것인가? 그리고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 센터가 왜 없는가? 그리고 불이라는 어떤 화재가 아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나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좀 정리가 되고 예. 조사
또 만약에 이게 손해배상 쪽으로 간다면 이제 재판도 열리게 될 테니까요. 그때 좀 더 명확한 사실은 밝혀지게 될 텐데 네. 일단 똑같은 화제에 있었던 네이버가 하나의 좀 사례가 될 수 있죠. 사례와 비교 사례가 모델, 되겠죠. 비교 모델이 예.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반, 3시간 내에 어쨌거나 뭐 30%, 40% 이상의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됐거든요. 하고 춘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뭐 자신들이 해왔던 네. 이때까지 주장해왔던 데이터 이원화, 데이터 이중화 작업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했는데 네이버는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똑같이 네이버 이원화 또 소위 말해 이중화가 돼 있다라고 얘기했던 카카오는 안 됐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기술적인 오류였는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카카오 측에서 이야기했던 주장했던 것에 어떤 사실 유무들에 있어서의 잘못된 사실을 안 한 알린 것을 것은 했다고 아닌 것. 했는지는 알린 것이 아닌지 현재로서는 좀 네. 뭐 아직은 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의구심도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불 하나 났는데 지금 서비스가 다 안 된다는 거는 IT 업계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일 아닌가요?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난 다음에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반응이 예. 이게 왜 아직까지 안 돼? 이게 왜 맞아요. 아직까지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납득을 못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카카오면 이제 굉장히 큰 회사인데 몇 시간이 지나도 이게 전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재난 대응이라는 부분들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만약에 정말 네이버도 여기 판교가 아니라 네네. 다른데 그러니까 본인들의 메인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났다면 정말로 어떻게 대응을 했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카카오는 판교가 메인인가요? 예. 그쪽에 여기가 메인 32,000대 데이터 서버가 센터예요?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주요 서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예. 나머지 데이터를 이제 주변 다른데 위치가 다른데 데이터 센터에 백업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이와 거의 비슷한 만큼의 규모를 다른 곳에도 구축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문제 생기면은 이제 바로 이제 라인을 돌려가지고 이쪽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게 가장 최상의 상황이긴 한데 네네.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그렇겠죠. 예. 원래 그 본진 메인 굴리고 있는 만큼을 똑같이 그대로 굴려야 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 생기면 대체할 수 있는 곳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준비를 해야 해놓는다는 된다라고 거죠. 얘기를 하고 아마존이나 MS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준비를 하긴 합니다. 예, 그쪽은 자신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아직 그 카카오는 그렇게까지 이 백업에 투자를 하진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거 좀 약간 정책적으로 좀 기다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정책적으로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이쪽 백업 서버가 있다라고 쳐도 지금 카카오가 워낙에 규모가 커버리니까 이쪽으로 몰린 트래픽을 한꺼번에 돌려버렸을 경우 이쪽도 그냥 다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거면은 정말로 그 화재가 났고 그럴 서버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네네. 일단 불 꺼진 거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서버 다시 이제 전원 올리면은 한 이제 2-3시간 안에 복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판단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네. 아직까지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교수님, 근데 사실 제가 의문이 드는 건 그럼 메인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런 서비스의 어떤 부작용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아까 카카오 부사장 얘기로는 뭐 화재는 예상할 수 없었던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화재를 예상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불을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화재 같은 게 항상 발생한다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 산 꼭대기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홍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느냐. 산 꼭대기인데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산 꼭대기니까 홍수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홍수가 발생을 할까요? 라는 의문이 들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해요. 네.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서 홍수는 발생하지 않지만 화재가 나면 스프링커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홍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왜 하냐면 화재나 이런 그 재난이 발생하면 이게 데이터 센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한론가스나 이런 것으로 대비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재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뭐 경영자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를 지을 적에는 반드시
그 미러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메인 센터가 있으면 예. 똑같은 센터를 다른 데 또 지어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예, 똑같은 아까 의미네요. 이제 말씀하신 거 같은 맥락인데 네.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중에 전쟁이 나서 여기 폭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지금 거의 군사 기밀처럼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렇게 뭐 3급 비밀로 한다든지 네네. 이렇게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 미러링을 하는데 미러링을 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 그것은 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우리는 지금 데이터를 저장만 해요. 네. 데이터 센터에서는 저장만 해요. 예,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저장만 하면 부가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데이터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서 항상 데이터는 저장이 되지만 이쪽은 메인 서버로 쓰고 이쪽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스위칭하고 이쪽이 메인 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카카오도 뭐 용인인가 거기다가 그 센터를 또 짓고 있다고 하니까 네. 지금 안산하고 시흥에 안산인가요? 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해서 2023년, 2026년에는 뭐 예. 문을 열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렇게 메인 센터가 하나이고 그러면 스위칭을 다른 데로 하려고 해도 네네. 할 곳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이게 복구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복구가 늦어진다는 건 그렇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제일 있어요. 큰 피해자들은 이제 이용자들이고 그렇겠네요. 뭐 거기에 이제 또 덧붙이면 뭐 카카오도 그 피해자인데 그런데 카카오는 당연히 자기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을 네네. 그 아직까지 그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그 소송을 하거나 네,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피해를 보상해줘야 되지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자기가 입은 피해에 네. 반절이나 뭐 그 정도 그 이상 충분하진 않을 것이다. 항상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 보면 네네. 그 재판 시작할 때 비해서 자기가 받는 그 보상이나 보상이 네, 이런 것들은 항상 적기 때문에 너무나 네. 그 실망이 크죠.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큰 피해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일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 측은 일단 뭐 웹툰이나 게임과 같은 유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카카오톡일 텐데 이거는 지금 무료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관심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나온 것이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네. 그겁니다. 카카오 측도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중에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에 대한 방침은 없고요. 없어요. 예. 유료 서비스에 한해서 이제 보상에 대한 방법들을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멜론이라든가 네. 말씀하셨던 음악 유료 듣는, 네.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3일치를 연장해주는 이런 3일치. 방안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카카오 측에서도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악되는 액수는 약 한 250억 정도, 250억 200억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보상이고 아침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배상 부분으로 네. 소상공인분들이 하루 반나절 이틀 매출이 진짜 매일 200만 원씩 찍히는 분들이 그냥 이틀 장사를 못했다라고 네, 했을 때 못한 거죠. 이 부분들의 이제 처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재판의 영역으로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이제 미지수로 남아 있고 네. 또 하나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택시입니다. 아, 예, 카카오 택시 택시 같은 콜이 또안 경우에는 됐죠. 예. 콜은 큰 틀에서 무료잖아요. 네네. 우리도 무료고 기사분들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택시 서비스를 이용해서 카카오도 많은 혜택을 받죠. 이익을 또 본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카카오 이 카카오 택시 중에서 이제 블루밍 서비스라고 해서 유료 기사님들만 예, 예. 보상을 해주고 아. 나머지 분들은 또 안 해준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미궁일 것 논란이 될 수 같아요. 있겠네요. 왜냐하면 어떤 기사님들은 그날 완전히 못했다, 정말, 네. 공쳤다라는 뭐 분들도 공쳤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 후폭풍들은 좀 이 보상 부분에 있어서 나아가 배상 부분에 있어서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유료는 보상해주고 무료는 원래 보상 안 해주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원래 약관상으로도 그 무료 서비스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고요. 그래요. 유료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법적으로 이제 배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네.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업이랑 아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가 멈춤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만큼 사업을 못해서 이런 손해를 났다. 그럼 이것을 이제 자신이 직접 알려서 내가 이거 증명을 해가지고 어떤 배상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걸 예전에 KT 아이언 화재처럼 예. KT에서 알아서 대충 한 이 정도의 금액을 보상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네. 그 스스로 소상공인들이나 택시기사 분들이 나는 뭐 매달 이만큼 해왔는데 이날은 거의 못 받았다라고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사실 지금 말씀 주셨던 KT 아이언 지사 화재 뭐 불과 4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도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당시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센터를 관리 대상에 넣는 법 개정을 추진을 했는데 당시 기업들이 좀 반발을 하면서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번이 반민교사가 된다면 뭔가 법을 만들든지 틀을 만들어서 뭔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방송발전기본법이나 이런 데다가 그 이제 이 IDC 같은 거 데이터 센터를 집어넣는 그런 그 준비가 그 예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의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외국 기업하고의 이제 역차별 그 문제가 그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왜 우리 기업만 규제를 하냐? 그렇죠. 왜 한국 기업은 규제를 하면서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와 있는 데는 규제를 못 하느냐 하는 게 있고 또 그 법에 보면은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그 과태료 조항이 그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 그 국가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간섭은 심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에서는 이제 계속 뭐 무슨 계획서를 내라든지 해가지고 그 점검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안전을 그 더 강화시키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 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보니까 지금 뭐 4천만, 4,500만이 이 카카오톡을 쓴다고 그러고 매일 이슈가 이것 때문에 내 생활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니까는 정치권에서는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뭐 사이버 그 태스크포스에 여기 이제 이런 IDC 같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뭐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하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정말 그렇게 해서 생기는 실익이 큰지 또 그런 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카카오가 또 들어가 가지고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것도 안 하면 저 민간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은 그냥 전 국민이 모여서 그 모여 있는 운동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그쪽으로 옮겨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아니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만 그게 정말 필요한지는 좀 그 우리가 이 그 사고 수습이 좀 되고 그때 그 천천히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서비스를 충분하게 우리가 늘 이용했던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일 텐데 뭐 어떻게 보면 벌 주기 위한 제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사실 규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이제 국가가 개입하겠다,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개입하겠다라는 거에 방법론이 나오는데요. 현재는 한 2가지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독과점 문제입니다.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이게 뭐 90% 어마어마하거든요. 안 쓰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공정위가 출동해서 독점 문제를 본다는 건데 이게 독점을 따지기도 어려운 게 앞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그걸 말고 뭐 누구를 키워줍니까? 이게 이미 카카오톡에 완전히 우리가 익숙해지고 잠식돼 있기 때문에
과연 공정위가 들어가서 독점 판단을 판단한 여부는 글쎄요. 실효성은 좀 물음표가 찍히고요. 의문이 좀 달리네요. 두 번째가 현재 카카오는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 사업을 할 때는 기간통신이라고 해서 뭐 SKT, KT 같은 통신이 있고 그걸 이용하는 부가통신 사업자인데 카카오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분명히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업은 하고 있는 부가통신 사업자지만 그 역할이라든가 존재감은 이게 준기간통신 사업자 같은 대목이 있거든요. 현재 수준 현재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이건 국회의 몫이기도 한데 뭐 카카오 정도의 수준을 기간통신 혹은 준기간통신으로 놓고 거기에 준하는 규제를 한다면 앞서 말한 뭐 데이터 센터 미러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아마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시장과 국회의 개입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를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억지로 하기도 굉장히 힘든 게 이미 너무 많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젖어들었죠. 사실. 들었습니다. 진짜 젖어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또 하나의 딜레마도 분명히 정부 개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칼럼니스트님, 사실 지금 독과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러면 카카오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가? 이번에 사고가 딱 발생하고 문제가 딱 생기니까 뭐 라인이나 뭐 우티나 또 뭐 토스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뭐 문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자들이 정말 그것을 이용할 것인가? 이게 플랜 B로서의 작동이 되면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에 궁금증이 좀 달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 게요. 실제로 이번에 카카오톡이 중단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소통을 했는가라고 쭉 보면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전화 이쪽으로 문자, 가시고, 그다음에 좀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그램 메시지. 이제 DM으로 굉장히 평소에도 이제 글로 활발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한 30, 40대들은 라인이나 텔레그램 이런 다른 메신저로 옮겨가는 모습을 쭉 볼 수가 있었는데 의외로 카카오톡 자체는 이게 단체 채팅방 같은 부분들을 제외하면 그 멈춘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금방 대안을 찾더라.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히려 약간 이 비즈니스, 실제 업무랑 연결된 이런 부분들이겠죠. 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우티르 같은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요. 대안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서비스 품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근데 반면에 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좀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가 진짜로 그 고객들의 질의응답 같은 부분들을 카카오톡에서 이제 비즈니스용 계정들이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질문 받고 해결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대안이 없어요. 실제로. 기업 쪽으로. 그리고 이제 로그인 같은 경우도 그동안 카카오가 일부러 다른 그 자신의 자사 서비스에서는요, 그 다르게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고 카카오로만 로그인할 수 있도록 계속 바꾸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럼 카카오에 문제가 생기면 로그인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카카오 스스로가 계속 중앙 집중화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카카오로만 로그인할 수 없도록 뭐 법으로 이제 제한을 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걸 법으로만 이제 그 컨트롤하려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실 뭐 법이나 제도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는 기업이고 또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라는 게 또 존재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카카오의 서비스들이 뭐 국민 땡땡땡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자리를 내어준다거나 아니면 좀 이제 집중화됐던 거를 좀 분산시키는 다른 서비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조성 아니면 혹시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그게 그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법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그 역설적으로 그 우리가 아까 정보통신 발전 이제 그 법에 그 부가통신 사업자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집어넣게 되면 그거에 직접 대상이 될 기업이 지금 현재로 보면 카카오만 그 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네이버도 있고 뭐 다른 그 사업자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미국에서도 그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데 영향력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있죠 그 독과점 아니냐 해서 그 굉장히 많이 그 정치권하고
그 힘겨루기를 했는데 미국도 어떻게 했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대체 수단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는 카카오톡에 이제 중독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뭐 새로운 환경에 내가 적응을 하려고 이것저것 눌러보고 그렇죠. 예, 하느니 카카오에 중독이 되면 카카오가 다른 서비스보다 좀 못해도 그냥 그걸 쓰는 그런 그렇죠.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익숙함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 로그인 할 적에도 카카오로 로그인 하느냐? 한국 사람들이 나는 카카오로 로그인을 안 하겠어. 그러면 또 대안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배달의 민족 뭐 이거 수수료 많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정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배달 앱들요. 예. 예. 근데 걔가 그러면 이 시장을 그 어느 정도 차지하고 그 들어왔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 중심 사회가 되면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게 그 피할 수가 없고요. 예. 우리가 공항도 보면 전 세계 수많은 공항이 있는데 네. 거기에 허브 공항이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 카카오가 이제 허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이게 바람직한 거냐. 그런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이것은 그 국가 안보의 문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그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뭐 네. 한편으로는 그 뭐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카카오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분산 문제라든지 서비스를 계속 복구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물리적인 1차 원인은 SK 쪽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화재 자체는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책임이 SK CNC 쪽에 있다면 카카오가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국감 증인 하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하고 아마도 합의해서 같이 뭐 김범수 의장과 또 네. 네이버와 같이 된 것 같은데요. 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언급됐는가? 바로 네. 그 SK CNC에 CNC 에. 대한 문제 네.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SK CNC와 카카오의 문제는 남아 있겠죠. 그러나 카카오는 일단 대서비스와의 보상 문제는 본인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네네. 그걸 놓고 그 다음에 SK CNC 측과 이제 구상권과 아마 그때는 자기들이 보상한 것만으로 하진 않겠죠. 그렇겠죠. 예, 이제 책임을 묻는 이제 배상에 대한 큰 소송이 아마 그 다음 레벨로 남아 있게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SK 측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2018년 아까 말씀드린 KT ING사도 화재가 있었고 예. 2014년인가는 또 삼성 SDS에서도 화재가 있어서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따지면 이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불이 난 부분들이 이제 배터리 장치 UPS 쪽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실제로 전원 공급이 끊겼을 때 그 전원 공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제공해 준 일종의 배터리 백업 장치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백업 장치에서 불이 나가지고 네네. 전체 전원을 내려버려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 쭉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서 다른 나라나 아니면 다른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여러 가지를 뭐 배상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서버가 중단됐던 시간의 이용료 정도만 감액을 하고 끝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 약관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그렇게 있고요. 돼 있어요? 예, 실제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걸 배상을 해달라라고 하면 서버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네.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뭐 카카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네. 장기적으로 좀 큰 좀 소송전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뭐 이렇게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배상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배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근데 네네. 그 실제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예. 실제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배터리가 지금 불난 이런 구조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한 150개 정도 되는 IDC에 대부분 다 이런 형태의 이제 보조 전원 장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런 데서 또다시 만약에 혹시라도 배터리에 불이 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지금 다들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좀 같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을 뿐인데 우리 생활의 상당 부분이 뭐 마비가 되거나 불편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는 앞서 뭐 사업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 문어발적 사업 확장을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까지도 또 진출을 하면서 최근에 뭐 안 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카카오의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계속 물리적으로만 늘렸지 앞서 말씀하신 투자,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은 좀 더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거기서 이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안전이나 그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데 뭐 어느 정도 썼느냐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찌됐든지 이런 일이 이제 터진 다음에 그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그 피해를 그 이제 어느 정도 뭐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는 지금 정해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판례가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료냐 무료냐 그 무료라도 이게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도 결정이 될 것 같고 네. 뭐 IDC에서의 그 문제도 그게 그 SK CNC가 어느 정도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판례로 이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예. 그 카카오가 이렇게 그 뭐 문어발식으로 뭐 성장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그 사이에 카카오에서도 뭐 이제 줄인다고 했는데 네. 뭐 아침에 보니까 뭐 그 사이에 10개 줄였다고 뭐 그런 얘기가 그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이 대형 기업은 그 이제 글로벌 시장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 페이스북이나 그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데가 카카오처럼 그렇게 그 막 문어발식으로 하지는 않아도 글로벌 기업으로 잘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좀 대국적으로 세계 시장을 바라보는 기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계열사 수 변화를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2017년에 60개 정도, 60여 개 정도였는데 5년 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2020년 뭐 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140개 가까운 숫자까지 됐다는 건 뭐 2배가 넘게 계열사 수가 성장했고 그냥 단순히 계열사 수가 늘어났다는 걸 넘어서 뭐 미용실, 꽃집 이런 골목 상권 또 침해한다 이런 논란이 또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의 어떤 문어발적 확장에 대한 뭐 비판의 목소리는 이미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고 불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또다시 질문을 좀 던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카카오가 약진을 하고 성장을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더 편리한 어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소비자들의 행태도 바뀌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건 저렇게 성장했다라는 것보다 네. 성장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책임을 다했느냐. 책임을 다했느냐에 대한 문제. 하고 우리들은 왜 카카오에게 그동안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았는가를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고요. 여기에는 정치권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도 좀 갖추지 않았다는 거가 밝혀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혹독한 처벌 내지는 제재도 분명히 카카오는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카카오가 문어발 확장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그만큼에 대한 자격과 의무를 다하라는 쪽의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뒤에 부분에 이제 주식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다면은 특히 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배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기본적인 물적 분할을 했지만 카카오는 그런 물적 분할을 하지는 않았지만요. 기본적인 쪼개기 상장이 있습니다. 네. 가령 우리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여기에 주는 프리미엄은
카카오라는 플랫폼에서부터 다 파생돼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들을 다 쪼개서 상장을 한다면 소비자 뭐 기본 투자자들의 눈을 속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굉장한 주가 희석이거든요. 카카오에도 있는 프리미엄을 카카오페이에도 또 준다. 나중에 각성하고 정신 차리면 실은 그 주식에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카카오의 뭐 주가 수익별 퍼가 뭐 10배 미만도 깨지게 됐었는데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글 알파벳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를 상장시키지 않거든요. 구글 알파벳 안에 유튜브가 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투자자들, 물론 구글도 이번에는 이제 주가가 빠졌지만은 그런 기업 주주에 대한 책무가 있는 건데 카카오는 저렇게 많은 기업을 오프라인에 문어발뿐만이 아니라 주식에 있어서 쪼개게 상장을 하고 이번에 라이온하트까지도 또 상장한다는 여기에 굉장히 뜨악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화제를 계기로 주주들에게 그동안 해왔던 숨어있는 쪼개기 상장이죠. 이 부분에 대한 카카오 측의 주주에 대한 반성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가가 정말 폭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가격들을 보이고 있고 이게 더 큰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아직 끝을 모르고 지금 바닥을 계속 치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큰데 칼럼니스트님 사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쇄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카카오가 우리 생활, 우리 한국이란 사회 자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만약 이렇게 무너지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쇄신할 수 있는 계기나 이런 액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계속 나왔단 말이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회사를 사들이긴 하는데 왜 사들이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철학이 없다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좀 여러 회사를 사서 잘 되는 거 하나 상장을 해가지고 돈 좀 벌고 싶다. 이런 욕망이 보이지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던 거고요. 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임원진들 싹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정도의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은. 엄청난 혁신이 필요하죠. 사람들의 신뢰를 지금 깡그리 잃어버린 상황인데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하나 잘했다라고 해서 그 브랜드 가치가 되돌아 오진 않거든요. 지금 브랜드 가치가 완전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휙 뒤집어져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려면은 웬만한 힘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도 사람들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자신들의 철학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밝히고요. 자신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면 커뮤니케이션 아니면은 뭐 상업이면 상업. 그래서 자신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전체 그룹의 움직임을 끌고 가야지 사람들이 다시 신뢰를 좀 회복하고 다시 카카오가 좋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카카오가 쇄신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될까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직접 답하기는 그렇고. 네. 근데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 정보를 갖고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경험한 것은 재난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뭔가 그 상황을 빨리 복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이 데이터 재난에 대한 복원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처음으로 한번 저희가 대규모로 이제 체감을 했어요. 체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기회에 과연 이게 카카오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저는 더 심각한 게 국가의 중요한 통신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망이라든지 금융망이라든지 이런 데도 어디 IDC나 이런 데가 지금처럼 화재가 발생하거나 뭐 했을 적에 그러면 카카오보다 더 이 복원력이 좋은가? 저는 이것을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카카오만 한번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그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좀 재난복구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테스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국가에서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모의 실험을 하고 해야지. 이것을 각 기업에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또 뭐 카카오는 이번에 원체 많이 맞았으니까 뭐 하겠지만 또 다른 곳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함께 이런 테스트를 하고 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사고가 안 나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지. 우리가 민방위 훈련하면서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를 빼고 하는 데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교훈을 좀 덜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카카오가 남긴 숙제가 남게 됐습니다. 이 숙제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풀어야 될 겁니다. 잘 풀어내고 앞으로 다음에 또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 답을 이번 기회에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오늘 김형중 교수, 정철진 평론가, 이호은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